웹 개발자의 1티어 디버깅 툴 콘솔, 생각보다 엄청난 녀석일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콘솔 로그만 주구장창 써오셨다면 이번 영상이 꽤 신선하게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콘솔 로그에 콘솔 객체를 넣어서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숨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콘솔을 더 맛깔나게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쁘게 디버깅하기. 이런 평범한 콘솔 로그는 너무 밋밋하지 않아요? 그럴 땐 %c 명령을 사용해보세요. 콘솔 로그에 %c를 넣으면 CSS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 앞에다가 %c를 넣고 두 번째 인자로 CSS 선언을 넣어주면 스타일링이 적용된 로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쁘죠? CSS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c를 중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면 %c 앞에 있는 텍스트는 영향을 받지 않고 뒤에 오는 텍스트에만 CSS가 적용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신기한 거 보여주면 주변에서 관심도 받고 좋습니다. 두 번째, 콘솔 그룹. 이런 반복문, 디버깅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반복문에서 콘솔 로그를 찍다 보면 이렇게 콘솔 창이 도배돼서 읽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콘솔 그룹을 사용해보세요. 콘솔 그룹은 결과를 그룹으로 묶어서 보기 편하게 정리해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콘솔 그룹의 인자로 원하는 이름을 넣고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늘 하던 것처럼 콘솔 로그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콘솔 그룹 엔드를 호출해주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로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넣어준 이름으로 그룹이 만들어지고 보기에 편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첩된 반복문에서도 콘솔 그룹을 사용해보세요. 그냥 콘솔 로그를 쓰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명확하게 디버깅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콘솔 에러 그리고 콘솔 원. 콘솔 창에서 에러 또는 경고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콘솔 에러와 콘솔 원을 사용해보세요. 내가 만든 함수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콘솔 에러를 사용하면 빨간 에러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때 콘솔 에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네트워크 요청에 실패하거나 필요한 매개 변수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콘솔 1을 사용하면 노란 경고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코드 실행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잠재적인 문제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리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더 이상 유지보수되어지지 않아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기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쓰면 좋겠네요. 네 번째, 콘솔 테이블. 콘솔 테이블은 배열이나 객체를 테이블 형태로 출력해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간단한 배열을 각각 콘솔 로그와 콘솔 테이블로 출력해봤어요. 콘솔 테이블로 출력된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요소의 인덱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소의 값이 보기 편하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객체를 테이블로 출력해볼게요. 결과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키, 오른쪽에는 값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깔끔하죠? 콘솔 테이블은 객체가 담긴 배열을 출력할 때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 개의 객체를 담은 배열을 출력해 볼게요.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왼쪽에는 각 요소의 인덱스, 그리고 나머지 컬럼에는 각 키에 해당되는 값들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콘솔 dir, 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콘솔 dir, 이걸 사용하면 배열 혹은 객체를 깔끔한 목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콘솔 dir로 배열을 출력하면 이렇게 되고요. 객체를 출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별거 없긴 해요. 자, 여섯 번째, 콘솔 타임. 콘솔 타임을 사용하면 타이머를 돌려서 작업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콘솔 타임을 호출하면 콘솔 창에서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 타임 로그를 호출하면 콘솔 타임을 호출했을 때부터 흐른 시간을 밀리세컨 단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솔 타임 엔드를 호출하면 돌아가는 타이머를 중지하고 맨 처음 콘솔 타임을 호출했을 때부터 흐른 시간을 출력합니다. 여러 개의 타이머를 사용할 때는 타이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콘솔 타임의 인자로 타이머의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타이머 1은 첫 번째 포문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타이머 2는 모든 포문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겠죠. 콘솔 창에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두 타이머가 측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콘솔 트레이스. 코드가 어떤 함수로부터 호출됐는지 스택을 따라서 추적하고 싶다면 콘솔 트레이스를 사용해보세요.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중첩된 함수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이라는 함수는 내부에 중첩돼서 정의된 2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만약 우리가 to 함수 안에서 콘솔 트레이스를 호출하면 이런 결과가 출력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함수가 호출된 경로를 추적해서 알려줍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콘솔 트레이스는 to라는 함수 안에서 호출되었고, to라는 함수는 1이라는 함수 안에서 호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콘솔 어설트. 콘솔 어설트의 인자로 조건을 하나 넣어주면 그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여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조건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로 넣어서 호출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조건을 넣어볼게요. 이 조건은 참이기 때문에 콘솔 어설트를 호출해도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콘솔 어설트는 어떤 조건을 간단하게 검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바스크립트 콘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어요. 사실 콘솔 객체는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다가 공식 문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